준비를 위해서 단계들 중에 거기에 이제 사전 질문이 있는. 사전 질문이 있으면은 무척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사전 질문이 없이 예를 들어서 상담 시작 해버리면 첫 시간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지? 하면서 좀 뭐 긴장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혹은 뭐에 예. 얘기를 할까? 근데 사전 그럴 것 질문을 같아요. 하면은 좀 뭐 부부 문제구나, 가정 문제구나, 자녀 문제구나 이해가 되니까 이제 상담 시작하는 게 되게 유연해지는 거죠. 서로. 그리고 사후 설문은 반드시 하나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요? 사후 설문은? 사후 설문은 계속 그 링크를 보내기는 해요. 간사님을 통해서. 요게 이제 하나의 네. 링크거든요. 그러면은 요 네. 링크를 새 탭에서 열기 혹은 링크를 복사하기. 그러면 이제 링크를 이렇게 딱 보내주면 그걸 누르면은 상담 설문으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대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상담 설문을 매회 기마다 해요? 아니면 뭐 한 서너 번 하고 한 번씩 해요? 아니면 상담 건수마다 해요? 그런 네, 게 정해져 있나요? 상담 소감 쓰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 한 5회기 혹은 10회기 때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어, 설문은, 이거는 최종 끝난 다음에 하거든요. 중간에 하지 않고. 또 중간에 하는 게 별 의미도 없고, 소감은 중간에 하는 게 요럴 때 느낌, 저럴 때 느낌 해서 의미가 있는데, 설문은 어, 네. 지금까지 했을 때, 근데 뭐 그거를 소감처럼 중간에 하거나 뭐 그래도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지금까지는 완전히 썩 최종, 주관하는 거는 별것 같은데 이제 사후 설문을 한다고 그러면 하는 사람에 한해서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강제성이 아니라고 어, 하면 네, 네. 뭔가 혜택이 가는 뭐가 좋을까요? 뭐 그런 게 있으면 오, 더 좋을까요? 그러네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예. 그것도 오, 한번 해볼게요. 네. 피드백으로 사후 설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상담자에게 어떤 유익이 되거나 뭐 하는 거 네네, 주어지면 더 좋겠나 이런 네. 생각하고 피상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그래야, 상담 저널 얘기해도 돼? 상담 네네네. 저널에서 네. 네네, 말씀하세요. 이게 피상담자의 활동인 거잖아요. 상담 저널은. 예, 네, 저는 이제 누가 맞아요. 하는 건가? 피상담자의 이제 활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뭐 그 성화된 모습을 하고 발전 변화되는 좋은 점은 있긴 하지만 그 문제가 있는 피상담자가 이 저널 활동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가? 이런 생각은 들기는 쉽, 하거든요. 좀 뭐 이렇게 자주 쓰는 경우는 아니죠. 근데 할 만한 사람들이 이걸 한번 해보세요. 권유를 하고 본인이 기억하고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널이라고는 했는데 상담 과제로 하기는 좀 애매하고 생활 속에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은 좀 집어넣고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상담자의 표현이 쉽지 않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괴로운데 창이라고 그거를, 하니까 마치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어떤 딱딱한 이론적인 책 내지는 어떤 것들을 본인이 보고 깨닫고 뭔가를 어, 교육하듯이 소감을 쓰듯이 막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거든요. 좀 그래서 그거를 강제적인 느낌인가요? 아니 강제적인 좀 아니, 이렇게 강제보단 어렵고 딱딱한 느낌? 그래서 어, 만약에 피상담자가 아까 설명할 때 자기의 생활과 뭐 이런 거를 쭉 뭐
뭐 소감을 쓰듯이 쓰는 개인적인 저술 이런 표현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좀 편하게 뭐가 좋을까요? 자기 그 자기 자서전 쓰듯이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성경 묵상, 설교, 소감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는 좀 피상담자가 쉬울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게 누구나가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는 들었는데, 저널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감은 있어요, 저는. 저널이 너무 이제 전문적인 그런 어떤 기록을 모으는 네, 학술 저널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용어가 외국인의 영어이기도 하고 요 어떤 뭐 일기장 혹은 뭐 개인 습작 습작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널이 좀 너무 딱딱하게 들리면은 용어를 좀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뭐가 용어를 좋을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네네네 어렵게. 용어 변경 도 고려할 수 있겠어요. 네,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담 차트까지. 네. 그러면은 조남미 집사님도 말씀해 주세요. 여기 구글 폼이 네. 원래 구글 폼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 상담센터가 이용하는 건가요? 그 사후 설문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거기 이렇게 맞아요. 응. 요걸 아니면 만들었어요. 구글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폼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구글에 들어가서 폼을 만든 거예요.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이런 내용들이 또 도움이 돼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또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퍼센테이지. 그래서 통계도 좀 해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자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뭐 24개, 총 24개밖에 응답된 게 없으니까 아직은 뭐 신뢰도는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계속 폼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수정하고 또 발전시키고 추가하고 혹은 또 축소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기관 운영과 관련돼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담을 뭐 어떻게 바꿔야 되며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거에는 한계가 있는데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그걸 어떻게 어떤 분야에 또 관심사를 쏟을 것인가 선택하고 그럴 때는 좀 도움이 돼요. 목사님, 심리학이라는 게요. 네. 그때 그 학과를 선택할 때 그게 이과에서 선택을 하나요? 문과에서 선택을 하나요? 심리학은 문과죠, 문과 대학에서 근데 제가 수용하죠. 그때 정모 모임에서도 좀, 이거를 좀 질문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네. 좀 모자라서. 네네. 요즘에 그 상담 공부를 하다가 네. 이제 그 아까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그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피상담자가 어떤 영역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들의 문제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여튼 어느 영역을 통해서든지 일단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그 인풋이 있으니까 인풋이 있으면 이제 아웃풋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피상담자가 어떤 영역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런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게 관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게 심리학이